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저희가 데모 시간입니다. 저희 DNA 센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대시보드를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위해서 저희 조동원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DNA 센터를 접속하고 그 안에 메뉴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많이 바뀌었어요. 디자인이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우선은 처음에 네. 저희가 촬영할 때 거의 네. 초기 버전이었지. 1.대역 1.1 버전이었죠. 네네. 현재는 1.1.4 버전까지 네. 나와서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지금부터 DNA 센터에 접속을 해서 네. DNA 센터 메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확인을 해보고요. 네. 그리고 CLI로 어떻게 접속을 해서 네. 확인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제 브라우저를 띄운 다음에 이제 DNA 센터를 접속을 하게 되면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용자 어드민과 미리 설정된 패스워드. 미리 설정된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하게 되는 네. 거죠.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디자인 메뉴, 폴리시 메뉴, 프로비저닝 그리고 어슈런스 메뉴가 나오는 거죠. 이런 DNA 센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CLI로도 접속이 가능해요. 예. CLI로 접속을 하실 때는 네. 반드시 SSH 프로토콜을 사용하셔야 네. 돼요. 게다가 포트를 지정을 해주는데 네. 2222번을 지정을 해줘야 네. 되고요. 방금 웹을 통해 가지고 액세스할 때는 어드민 계정을 사용했잖아요. 네, 어드민 계정이죠. 여기서는 맥글로브 계정을 사용을 해서 저게 아이디라는 거죠? 네. 접속을 하면 패스워드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동일한 패스워드로. 네. 패스워드를 접속을 하면 네. 처음에는 시스템에 대한 정보들, 예. 이 정보들이 나오게 되는 네. 거죠. 그리고 여기서 CLI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DNA 센터가 구위로 저희가 다 볼 수 있는데 네. 저희 CLI를 통해서 따로 볼 수 있는 정보가 따로 있는 건가요? CLI에서는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볼 수 있는 CLI에서는 거죠. 좀 더 디테일한 정보. 이거는 말 그대로 리눅스 기반으로 리눅스 네네. 명령을 통해서 현재 동작하고 있는 것들. 네. 그리고 DNA 센터 내에서 할 수 없는 작업들, 그 작업들은 CLI에서 해줄 수 있는 거죠. CLI에서 특별한 작업 필요한 경우에는 CLI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 예, 주로 트러블 셔팅, 그러니까 DNA 센터 자체에 대한 트러블 셔팅은 네. 이 CLI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DNA 자체에 대한 네. 트러블슈팅인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럼 다시 DNA 센터를 한번 가보면요. 네. DNA 센터는 디자인 폴리시 프로비저닝 어슈런스 메뉴뿐만 네. 아니라 그 밑에 내려가 보시면 다양한 툴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툴에서는 디스커버리, 즉 네. 장비에 대해서 디스커버리에서 불러오는 네. 것들, 그리고 불러놓고 난 후에 보여지는 인벤토리 정보들, 어떤 장비들이 연결되어 그렇죠. 있는지. 그리고 토폴로지를 통해 가지고 장비가 네.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보일 수 있고요. 자동인가요, 토폴로지는? 토폴로지는 자동입니다. 머라키처럼. 인벤토리에서 불러오게 예. 되면 자동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레포지토리라고 해서 네. 이미지 매니지먼트죠. 그러니까 스위치나 장비에, 그러니까 스위치 라우터 장비의 소프트웨어를 관리를 해서 네.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툴이고요. 그 다음에 커맨드 러너는 스위치 장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는 커맨드, 네. 그 커맨드를 여기서 칠 수 있는 거죠. 그럼 뭐 미리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기 커맨드 러너를 띄우면 CLI 창 같이 이렇게 떠오르는 건가요?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라이센스 관리, 네. 그리고 내가 만든 템플릿, 그리고 어슈런스를 위한 텔레메트리 관리 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또 하나 뭐 있냐면 네. 바로 이 기어 표시를 클릭을 해보면 톱니바퀴. 추가적인 메뉴가 있어요. 예. 여기서 보면 오딧 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DNA 센터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액션이나 네. 그리고 이벤트들 그 정보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DNA 센터 내에서 어떤 특정 작업을 했을 때 발생했던 에러들 그 정보들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들을 보시면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시면 예. 이 로그 정보들을 CSV 파일, 즉 엑셀 파일로 해서 비교적 설명이 알기 쉽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엑셀 파일로 익스포팅 해가지고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네. 로그가 어떻게 찍혔는지 네네. 거기에 대한 로그 히스토리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을 보시면
우리가 DNA 센터를 초기 설정하고 추가적으로 해야 될 작업들이 있어요. 네. 그거는 이 시스템 세팅에서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시스템 세팅을 가보시면 클릭을 하면 제일 먼저 시스템 360이라는 이 메뉴에 들어가게 돼요. 네. 그러면 현재 DNA 센터의 상태, 그리고 나중에 아이스 연동을 할 때 아이스 연동 상태가 보이고, 네. IP 어드레스 매니지먼트 툴, 즉 아까 얘기한 인포블럭, 네. 그거에 대한 설정을 여기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외부에 있는 시스템 하는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 컨피그 세팅을 클릭을 하면 다시 그 옆에 있는 세팅 메뉴로 넘어가는데요. 이 안에서 이제 앞으로 폴리시 서버로 쓰거나 네네. 트리플 A 서버로 네. 쓸 아이스, 네. 이 아이스에 대한 세팅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여기서 add를 누르시고 여기서 IP 어드레스를 입력하고, 그리고 쉐어드 시크릿 넣으시고, 네. 우리가 아이스를 연동하기 때문에 요거를 네. 켜주시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아이스에 설정된 사용자 아이디, 패스워드, 그리고 FQDN. 네. 요 FQDN은 아이스에 가보시면 디플로이 돼 있는 아이스 시스템 정보에 네. 있습니다. 네. 그 정보를 카피해서 넣고, 그리고 여기에서 서브스크리버 네임을 넣어주시고 네.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이제 아이스와 PX 그리드 연동을 하게 되는 거죠. 서브스크라이버 네임은 그냥 여기서 입력하면 아이스에서 보이는 네, 이름이죠? 아이스에서 네. 보이는 이름을 서브스크라이버 네임이라고 네, 할 수 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스를 세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서티피케이시나 아니면 시스코 크리덴셜. 이 시스코 크리덴셜 메뉴는 뭐냐면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코 CCO 계정 있잖아요. 예, 예. 그 CCO 계정을 여기다 입력을 해가지고 네. 향후에 라이센스에 대한 관리나 아니면 아.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할 때 그렇군요. 그때 필요한 정보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CCO 계정이 내가 권한이 있으면 예. 다운로드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거군요. 네, 그렇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현재 계속 로딩하고 네.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건 왜 이러냐면 네. 이제 여기서 처음에 화면이 뜨고 이제 시스코 쪽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요. 예. 그리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다양한 메뉴들이 있어요. 예, 그래도 그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SNMP에 대한 등록 정보예요. 네. 이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냐면, 장비를 디스커버리를 하고 나서 인벤토리에 등록이 되면 네. DNA 센터가 네트워크 장비들을 주기적으로 살아있는지 체크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그 인벤토리 정보를 긁고 오는 그 체크 주기를 여기서 입력을 해주게 되는 예. 거예요. 지금은 디폴트로 입력이 되어 있는 예, 거예요? 이거는 디폴트로 입력이 돼 있고요. 여기서 클릭하시면 디폴트로 예. 이 아까 제가 수정을 해놔서 그렇군요. 예, 디폴트로 다시 바꿔놨고요. 네.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네트워크 리싱크에 대한 인터벌이에요. 네트워크 리싱크에 대한 인터벌은 네. 어떤 부분이냐면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인벤토리에서 불러오게 되잖아요. 네, 그럼 그죠? 장비들이 보이죠. 예, 그러면 25분에 한 번씩 다시 리싱크를 해가지고 네. 장비에 대한 인벤토리 정보를 업데이트, 하게 뭐 되는 버전이라든가 뭐 상태라든가 이런 거죠. 것들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 메뉴를 가서 보시면 요거는 말 그대로 어슈런스를 위해서 그때 그때 사용하는 메뉴들이에요. 어슈런스에서. 예. 자, 다음은 유저 메뉴를 클릭을 해보면요. 네. 제일 처음에 보이는 화면이 어드민 계정에 대해서 패스워드를 변경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네. 됩니다. 여기서 관리자에 대한 패스워드 변경이 가능하고요. 네. 그 다음에 유저 매니지먼트를 가시면 이 DNA 센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추가 계정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add를 누르고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DUCHO. 그리고 롤을 클릭을 해보시면 네 가지 롤이 있습니다. 예. 네트워크 어드민, 옵저버, 네. 텔레메트리 어드민, 슈퍼 슈퍼 어드민. 어드민이 있죠. 그래서 어드민 권한 중 제일 센 게 슈퍼 슈퍼 어드민. 어드민이죠. 네. 그리고 패스워드를 대문자, 예, 소문자 자. 잘 조합을 하고요. 해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걸 클릭해서 에딧을 누르면 그 롤 권한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변경할 그래서 수 있네요. 제가 네트워크 어드민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세이브하면 네트워크 어드민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정보는 그 다음 메뉴인 롤 베이스 액세스 컨트롤에 가서 클릭을 네. 해보시면 그
권한의 등급이 보여지는데요. 네. 각 권한마다 거기에 해당되어 있는 사용자가 몇 명인지도 표시가 돼요. 다 보네요. 네. 예. 그리고 C 디테일을 눌러서 그 사용자들에 대해서 볼 수도 있고 네. 매니지 유저를 클릭해서 다시 유저 매니지먼트로 네. 돌아가서 이를 관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백업 앤 리스토어를 가보시면 네. 가장 첫 화면은 바로 이렇게 팝업 창이 뜨게 돼요. 네. 이 부분은 뭐냐면 이 DNA 센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백업을 하도록 설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백업은 DNA 센터 내에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서버를 둬서 예. 백업을 하게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외부 백업 서버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접속하고자 하는 백업 서버의 IP 어드레스, 네. 그리고 SSH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트, 그리고 경로, 그리고 사용자 이름, 그리고 패스워드, 그리고 인크립션에 대한 것들을 넣어줘야 되는 네. 거죠. 그래서 백업 서버를 세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백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스케줄 관리를. 스케줄을 통해서 백업도 가능하고요. 한 달에 한 번, 뭐 하루에 한 번. 예. 그래서 만약에 서버를 설정이 됐다면 여기 서버 디테일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제가 그렇군요.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보셔야 될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어플리케이션 매니지먼트 부분이에요. 이 어플리케이션 매니지먼트는 보시는 것처럼 DNA 센터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 소프트웨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시스템에 대한 업데이트고요. 네. 두 번째는 패키지에 대한 업데이트예요. 네. 시스템에 대한 업데이트는 가장 기본이 되는 DNA 센터를 센터의 돌리기 위한 네. 맥로브에 대한 시스템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예. 네, 그리고 추가적인 각각의 기능에 대한 패키지는 이렇게 따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DNA 센터 버전은 1.1.4가 네네. 되는 거고요. 이제 이것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네. 우리 일반적으로 스위치에서 봤을 때는 스위치에다가 OS를 넣고 네.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네. 시스코의 클라우드에 연결해서 하게 되면 여기에 어베일러블 버전이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네, 제가 현재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보이지 보이지 않아요. 않고요. 만약에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네.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어베일러블 버전이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면 않는다면 이제 일반적으로 방화벽에서 포트가 막혀 있는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겠네요. 네, 예. 기본적으로 방화벽에서 80과 443 포트가 열려 있어야 네. 되고요. 그리고 웹브라우저를 하나 더 여시고 시스코 커넥트 DNA 를 쳐보시면 네. 이 화면이 열려야 돼요. 이 화면이 예. 열린다면 네. 해당 포트가 잘 열려 있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열리면 정상적으로 어베일러블 네. 버전이 보이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우선 리리즈 노트를 참조를 하셔야 되는데 네. DNA 센터를 업그레이드 할 때는 이 각각의 프로세스를 업그레이드하는 순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순서를 잘 참조해서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 네. 받고 네. 그 순서대로 업데이트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업데이트 순서가 있으니 네. 그 절차를 잘 따라서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제가 업그레이드를 다 해 놓은 네.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장비를 한번 설정을 해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아까 말했던 디자인 설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디자인 쪽 부분에 설정을 하면서 디테일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여기까지 1부를 했고요. 저희 DNA 센터에 어떤 구성품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쭉 봤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저희 실제로 디자인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